축구 클럽의 가치를 트로피 진열장으로만 평가한다면 장크트 파울리는 독일에서 가장 평범한 클럽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메이저 우승 경력이 사실상 전무하며 24-25 시즌 13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2부 리그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클럽은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챔피언스 리그 진출팀보다 더 강력한 팬덤과 상업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장크트 파울리가 가진 저항과 반항의 이미지는 구단의 마케팅 부서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거대한 라이벌인 함부르크의 그늘에 가려진 가난하고 평범한 2부 리그 클럽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영원히 바꾼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장크트 파울리의 홈구장인 밀레른토어 슈타디오는 함부르크의 세계적인 항구 유흥가이자 홍등가인 레퍼반지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선원들과 노동자 계급 그리고 사회의 비주류 문화가 공존하는 독일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자유분방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지리적 배경은 1980년대 중반 유럽 축구계를 휩쓴 어두운 흐름과 만나며 폭발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유럽 전역의 축구장에는 네오나치와 우익 스킨헤드 훌리건들이 등장하며 인종차별과 폭력이 만연했으며, 이는 그들의 지역 라이벌인 함부르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주류 축구 문화에 환멸을 느낀 함부르크의 좌파 성향 젊은이들과 펑크족 그리고 예술가 등은 레퍼반지구의 가난하지만 개방적인 클럽인 장크트 파울리를 자신들의 해방구로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밀레른토어 경기장은 단순히 축구를 보는 곳이 아니라 파시즘과 주류 사회에 저항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성지가 되었죠.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아이콘이 바로 토텐코프로 불리는 해골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구단의 공식 로고가 아니었는데 1980년대 중반 래퍼반에서 술을 마시던 도크마르라는 이름의 한 펑크족 팬이 근처 노점에서 해적 깃발을 사서 장난삼아 경기장에 들고 온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1980년대 펑크 문화와 저항 정신을 받아들인 장크트 파울리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이러한 가치들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클럽의 공식적인 철학으로 발전시켰으며, 그들은 축구 클럽과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 신념은 그들의 모든 활동에서 드러납니다.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반파시즘, 반인종차별, 반성차별으로 장크트 파울리는 1991년 독일 클럽 최초로 구단 정관의 인종차별적, 파시즘적, 성차별적, 동성애 혐오적 성향들의 활동이나 구호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공식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소수자 인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다른 클럽들이 무지개 완장을 차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 훨씬 이전부터 장크트 파울리는 이 이슈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축구계에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선수들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는 구단주 선거를 통해 코르니 리트만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그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이자 레퍼반지구에서 극장을 연출하던 연출가였습니다. 이는 프로 축구계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적인 행보였으며, 클럽의 관용과 다양성 존중이라는 철학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념은 경기장 밖에 그들의 터전인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로 이어지며, 자신들이 레퍼반이라는 비주류 지역의 일부임을 결코 잊지 않았죠. 그들은 함부르크의 난민들을 위한 축구팀을 창설하고 지원하며,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 활동을 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장크트 파울리가 지켜온 반파시즘과 반자본주의와 그리고 소외계층과의 연대라는 신념은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현대 상업 축구의 흐름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축구 역사상 가장 기묘한 역설이 발생하는데, 이 안티자본주의 클럽이 상업적으로는 독일에서 가장 성공적인 클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답은 그들의 상징이 된 해골 깃발에 있는데, 이 깃발은 1980년대 펑크족 팬이 들고 온 저항의 상징이었지만 2000년대를 거치며 전 세계 비주류 문화와 저항 정신을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장크트 파울리라는 축구팀은 몰라도 이 해골 깃발 로고가 박힌 티셔츠와 후드티는 구매하는데, 그들에게 이 로고는 축구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패션이자 정신입니다. 그 결과 2부 리그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크트 파울리의 굿즈 판매 수익은 웬만한 1부 리그 챔스 진출팀의 수익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현재 그들은 100% 자력으로 운영되는 독일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건강한 클럽 중 하나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신념을 팔아 돈을 버는 가장 독특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한 것입니다. 물론 이 거대한 상업적 성공은 클럽의 근본적인 정체성인 안티자본주의 정신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딜레마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역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2000년대 중반에 구단이 재정적 이익을 위해 남성 전용 성인업소의 선정적인 광고판을 경기장 내에 설치했을 때
팬들은 여성 혐오 반대 가치와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결국 구단은 팬들의 뜻을 받아들여 광고를 철거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장크트 파울리는 돈을 벌면서도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떤 돈은 더러운 돈으로 규정하고 거부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투쟁하고 고민합니다. 현재 그들의 저항은 단순한 지역의 네오나치를 넘어 현대 축구를 지배하는 거대 자본 그 자체를 향하고 있으며, 그들은 오일머니 클럽이나 레드불 같은 기업 구단들의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리고 팬이 구단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독일 축구의 신성한 원칙인 50+1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앞서서 싸우는 축구의 마지막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23-24 시즌 장크트 파울리는 분데스리가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13년 만에 꿈에 그리던 1부 리그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24-25 시즌 1부 리그의 현실은 혹독했는데, 그들은 치열한 강등권 싸움 끝에 간신히 잔류에 성공하며 해적이 제독들의 함대에 침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1부 리그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2부 리그를 제패했던 그들의 방식이 뮌헨과 도르트문트 그리고 레버쿠젠과 같은 거함들을 상대로도 통할 수 있을지 매주 생존을 위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마주한 도전은 단순한 성적의 문제가 아니며 그들의 신념과 철학이 자본주의 정점인 1부 리그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험입니다. 1부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좋은 선수가 필요하고, 더 좋은 선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중계권료와 상업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들의 안티 자본주의 철학을 지켜낼 수 있을지, 값비싼 슈퍼스타를 영입하거나 자신들의 가치에 반하는 기업 스폰서를 받아들이라는 유혹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는 그들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이러한 이념적 충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기가 바로 기업 구단의 상징인 라이프치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안티 자본과 팬 소유의 상징인 장크트 파울리와 레드불 자본과 기업 마케팅의 상징인 라이프치히가 1부 리그에서 만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며 현대 축구의 미래를 건 두 개의 서로 다른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념 전쟁 그 자체죠. 장크트 파울리의 1부 리그 생존기는 그래서 모든 축구 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축구는 반드시 거대 자본의 논리를 따라야만 하는지, 신념과 철학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살아남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말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장크트 파울리라는 클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슈퍼리그와 거대 자본이 축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 축구에서 장크트 파울리는 축구가 여전히 승패 이상의 가치이자, 즉 정신 및 연대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크트 파울리라는 클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